안녕하세요. 눈탱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스드메 업계의 숨겨진 구조와 진실, 또 끝없는 추가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팁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줄임말로 결혼준비 3대장이라 불릴 만큼 핵심이지만 동시에 추가금의 공포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스드메는 웨딩 박람회를 통해 계약하는 방법과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계약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웨딩 박람회를 통해 계약하면 편리하지만 웨딩 컨설팅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보면 웨딩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직접 여러 업체를 하나하나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비 신혼부부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스드메, 웨딩홀, 혼수, 예물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체들을 비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웨딩 박람회를 선호합니다. 웨딩 박람회는 웨딩 컨설팅 업체가 주최하며 웨딩 컨설팅 업체 소속 담당 플래너가 배정되어 예비 신혼부부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플래너와 상담을 통해 여러 스드메 업체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고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 비용을 바로 스드메 비용이라고 합니다. 스드메 비용은 여러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박람회를 주최한 컨설팅 업체, 내가 선택한 스드메 업체, 웨딩 플래너의 성향, 예비 신혼부부의 성향과 예산, 추가금 옵션 선택 여부, 또 플래너와의 동행 여부에 따라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박람회 방문 이전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돼 있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딩 플래너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웨딩 플래너는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플래너는 오늘 계약해야 박람회 할인 특가가 적용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가로 100만원을 할인해주고 계약을 유도하고 추후에 추가금으로 할인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여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의 총 비용은 할인 이전 금액보다 비싸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환불 또한 우리가 박람회에서 계약할 때는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한 시점이지만 스드메 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환불을 시도하려 해도 위약금이 발생하고 일정은 이미 조율되어 있고 새 업체를 다시 알아보는 번거로움과 또 새 업체에서도 추가금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금을 내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일부 플래너에게 박람회 특가는 미끼일 뿐이고, 미끼를 물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가금 파티가 시작됩니다. 스튜디오는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모바일 청첩장, 포토테이블, 식전 영상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사진을 촬영해주는 곳입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전문가의 촬영으로 장시간 진행되며 드레스와 예복을 환복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에는 어떤 추가금이 있을까요? 원본비 구매. 첫째로 내 돈 주고 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파일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그 유명한 원본비입니다. 수정본 구매. 흔히 말하는 뽀샵 비용입니다. 원본비에 포함된 곳부터 별도로 20만원 이상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사설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앨범 페이지 추가. 촬영한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주는데 플래너와 계약된 앨범 페이지 수는 일반적으로 20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70장을 셀렉했다면 기본 20페이지를 제외한 50페이지 추가 비용인 150만원을 추가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멋진 드레스와 예복을 입고 여러가지 컨셉으로 1000장 가까이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이 비용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액자 업그레이드. 우리가 받는 액자는 DP되어 있는 액자가 아닌 기본 액자이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추가금 없이 기본 액자로 받고 추후 쿠팡이나 저렴한 곳에서 따로 액자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퍼비. 촬영 내내 예비 신혼부부를 세심하게 서포트 해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금을 내더라도 헬퍼 이모님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이 비용을 현금 결제로 유도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헤어 변형. 촬영 중간중간에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는 전문가를 따로 부를 경우 발생되는 추가금입니다. 야외 야간 촬영 추가.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나 야간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헬퍼 임원님이 동행하면 별도의 헬퍼비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작가 지정 비용, 플라워 디렉팅, 스튜디오 촬영 부케, 간식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튜디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금인데,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주변에 먼저 결혼한 지인들에게 결혼하고 나서 스튜디오 촬영 앨범을 몇 번이나 열어봤냐고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답변은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드레스 투어라고 불리며 여러 드레스샵을 방문해 드레스를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샵과 드레스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드레스 투어는 미리 업체를 정하지 않고 투어를 하면서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 돈을 내고 투어를 하더라도 디자인 유출 등의 이유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플래너나 지인이 내 모습을 보고 옷을 입을 때마다 빠르게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오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추가금 보겠습니다. 피팅 비용. 투어하는 한 업체마다 5만원씩, 예를 들어 3곳을 방문한다면 15만원의 피팅비가 발생합니다. 드레스 업그레이드. 추가금이 없는 드레스는 쉽게 말해 그냥 기본 드레스입니다.
블랙라벨, 프리미엄, 시그니처, 어쩌고저쩌고 등등 높은 등급의 드레스가 따로 있고 어떤 드레스를 선택하냐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 그 이상까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웨어는 말 그대로 해당 업체의 신상 드레스를 내가 처음 입겠다, 그 드레스 택을 내가 떼겠다 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신상 드레스가 아님에도 새것인 척 택을 붙이고 추가금을 받아 택을 떼고 또 몰래 택을 붙여 다시 새것인 척 반복하며 추가금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랑 맞춤 정장, 여자는 드레스 남자는 예복이죠. 원단 선택, 구두, 조끼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발렛비, 차량 이용 시 발렛 비용 한 업체당 5,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리 스타트, 레이트 스타트. 일반적으로 결혼식이 오전에서 정오 사이인 예비 신혼부부들이 7시 이전에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얼리 스타트 비용이 청구됩니다. 헤어 변형. 보통 결혼식을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며 결혼식 중간에 헤어스타일을 바꿀 경우 드는 비용입니다. 담당자 지정, 혼주 자매 메이크업, 붙임머리, 피스, 흑채 등 또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드메의 대략적인 추가 비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분명 박람회에서 플래너와 계약할 때 200에서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썼는데 원본 파일도 못 받고 드레스도 기본, 액자도 기본입니다. 뭐 좀 괜찮아 보이는 걸 하려면 수십 수백만원의 추가금이 붙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추가금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예비 신혼부부는 추가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당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분 좋게 스튜디오 촬영을 다 마쳤을 때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너무 만족할 때 등 갑작스러운 추가금 안내와 영업이 이뤄지는데, 이처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중요한 순간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영업 방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과 나는 괜찮지만 혹시 상대방이 원할까봐라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만약 추가금 결정을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라는 마법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추가금에 집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마법의 문장처럼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특성상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 계약하면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일회성 고객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드메 업체와 웨딩 컨설팅 업체, 웨딩 플래너의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웨딩 박람회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계약되기 때문에 박람회를 주최하는 컨설팅 업체가 갑이 되고 스드메 업체는 을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웨딩 컨설팅 업체가 을인 스드메 업체에게 낮은 단가를 요구하면 스드메 업체는 수익을 최소화하더라도 제휴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메우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가 방문했을 때 추가금을 적극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플래너 또한 예비 신혼부부의 총 결제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의 편인 듯 아닌 듯한 플래너와 스드메 업체의 추가금 파티가 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웨딩업계 자체가 폐쇄적이며 비밀 유지 계약을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가격 언급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에는 정보 공유보다 광고나 홍보를 가장한 후기가 상위 노출되어 있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 가장된 후기를 남기는 경우도 있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번거롭더라도 플래너 없이 스드메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워크인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 절약했다는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 워크인으로 계약하는 스드메 가격이 대량으로 연결해주는 박람회 가격보다 더 저렴하다면 웨딩 컨설팅 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일부 스드메 업체들은 워크인 고객이 찾아오면 웨딩 컨설팅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방문하려는 박람회를 주최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스드메 업체들이 참여하는지 방문 전 미리 확인하여 지인 및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견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견적을 확인했다면 신랑 신부가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추가금 옵션을 선택할지, 얼마까지 예산이 가능한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둔 예산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추가 옵션들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그에 맞는 견적 금액을 요청해야 합니다. 플래너가 제시한 견적을 사전에 조사한 견적과 비교해 합리적인 금액이고 믿을만한 플래너라고 판단될 때 계약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박람회 특가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플래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내더라도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계약한 박람회 특가는 비교 견적의 기준점이 되어 그보다 더 저렴한 업체나 플래너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위약금을 아끼려 해지하지 못한다면 그 위약금보다 더 큰 추가금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됩니다.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스드메 피해를 막겠다고 했지만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고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스드메 견적 투명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눈탱이 연구소는 여러분께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금으로 피해받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영상이 행복한 결혼식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탱이 연구소는 다양한 업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 모른다고 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겪으신 눈탱이 피해 사례나 이 업계는 꼭 파헤쳐봤으면 좋겠다는 분야, 또는 현직 전직 업계 출신이 알려주는 눈탱이를 피하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눈탱이 연구소의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눈탱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